오늘은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이 몰래카메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침대를 향하고 있었고 객실한 영상과 소리는 실시간으로 송출돼서 생중계됐습니다. 몰카 촬영과 유포, 이건 뭐 요즘에는 공포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법 상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또 어디 그 숙박업소에 32여 곳에다가 몰카를 정말 조그맣더라고요. 몰카가. 완전 초소형이죠. 많은 거 뭐 이런 거 설치해서 네. 1,600명인가? 예, 이분들의 몰카 인터넷 생중계가 있었다. 야. 내가 어디 갔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몰카에 찍혀서 네. 그냥 찍히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었다면 야, 그럼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 몰래카메라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겠지만 비단 요즘 최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많은 여성들이 이 몰래카메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 5년간 성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전체 14만 880건 중에서 무려 2만 6,654건, 즉 19%가 몰카 피해 사례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또한 최근 4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검거된 피의자의 97%가 남성이었다고 하네요. 몰카 범죄 정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 불법 촬영 카메라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안경, 뭐 볼펜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작게 무슨 물병, 생수병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아주 작게 점점 써보세요. 진화하고 있어서 예, 저기 지금 물병이거든요. 물병인데 몰래카메라인 거예요. 네, 이건 텀블러인데요. 있고 어허. 사실 텀블러 안에 몰래카메라가 있을 거란 상상조차 안 안경. 하잖아요. 안경도 일반 안경 같이 생겼단 말이죠. 네. 스마트 오. 키인데 저기에 다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예. 시계는 물론이고요. 거의 첩보물이죠. 저 정도. 예. 와, 예, 라이터에도 있고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저런 데 안에 다 몰래카메라가 들어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 생활용품인데 조금이라도 구멍을 낼 수 있으면 그 안에 하는구나. 몰래카메라를 다 설치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그 몰래카메라, 이 불법 카메라를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혹시 카메라,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물론 처벌을 해야죠. 경악을 네. 금치 못하겠는데요. 네. 사실 불법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소형 카메라가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판매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다만 그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설비라는 것은 인가를 받아야만 네. 제조하고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볼펜 등에 들어있는 위장형 카메라 같은 거 있죠? 감청 설비를 수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때 네, 그게- 제조 판매. 제조 제조 판매. 판매. 네. 그러면 촬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촬영했을 때는 굉장히 이건 요즘에 심각한 범죄죠. 네. 성폭력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그 피해자가 의사에 반해 어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저거 봐요. 지금 막 계단 올라갔죠. 여성이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이고 저게 근데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너무 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동일한 법정형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이제 벌금형이라든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최근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그
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시에 상대가 촬영하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걸 또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예, 아주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그 영상을 촬영할 당시에는 동의를 했더라도 네. 사후에 뭐 본인이 나오는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겠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범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거의 다 똑같네요. 아니, 몰카라는 게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P2P 사이트에 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네. P2P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올려놓은 그 사이트의 대표나 업주는 뭐 이렇게 처벌받지 않습니까? 예, 이 경우는 가장 강력하게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되고 또 반포된 영상물을 어떤 대가성, 영리를 목적으로 이것을 반포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벌금형도 같이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벌금형이 없어지고 7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아, 그럼 뭐 업주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것을 다운받아서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그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본 것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려운데 이 때문에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것도 죄로 규정을 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어쨌든 이거는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 범죄의 그런 영상물이잖아요. 이것을 성적 만족을 위해 본다는 것은 엄연히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근데 그 정준영 씨 사건 보면 이걸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 지인들끼리 그쵸. 이거 돌려봤잖아요. 네. 무슨 본인들의 뭐 단체 그쵸. 카톡방인가? 단체 그 이런 건 메신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를 촬영하거나 네. 아니면 또 의사에 반해서 그것을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전부 처벌하고 있는데요. 네. 반포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고 제공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은 아니지만 소수나 1인 특정인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인에게 보냈든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것을 유포했든 처벌이 됩니다. 그럼 지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2차 유포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2차 유포도 마찬가지로 반포나 제공, 특히 제공에는 분명히 해당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가 있고 네. 단순히 어떤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